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기기사 1회 전자기학 문제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면적이 매우 넓은 두 개의 도체판을 D미터 간격으로 수평하게 평행 배선을 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평행 도체 판 사이에 놓은 전자가 정지하고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 그 도체판 사이에 가할 전이차는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G가 중력과 속도라고 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M은 질량, 그다음에 E는 전자의 전하량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판 도체 사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평행판 도체 사이에다가 V라는 전위를 이렇게 인가했다고 그랬고요. 자, 이때 평행판 도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한다? D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단면적을 S 제곱미터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에서 일단 어떤 전자가 있다는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때 전자는 이 쿨롱의 전하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전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힘이 어떻게 돼요? 자, 전자에는 뭐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일단 얘가 전자에 의해 발생되는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전기력이라는 애가 일단 F2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작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또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한 힘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 두 개의 힘이 뭐가 된다? 평형을 이루어졌을 때 얘가 정지가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력에 의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G라고 한번 표현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전기에 의해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즉, 중력에 의해 작용하는 힘과 전기에 의해 작용하는 힘이 서로 같을 때 얘가 뭐하든 평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FG는 무슨 값을 쓸 수 있냐면 얘는 뭐가 돼요? 질량 곱하기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 mg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즉, 가속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A라는 수식도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MA라고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전기에 의해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었냐면 전하량 Q 곱하기 2라는 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서로가 두 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전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모순값이 주어졌어요. V 전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E는 무슨 관계를 갖습니까? D분의 우리가 V라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갖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자, 우리 Q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E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힘의 크기는 E 곱하기 D분의 V값과 무슨 값? mg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구하라 했습니까? 전이차 V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mg 곱하기 D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관계식 따져서 구해봐라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 일단 3번이다 라고 체크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이 아니라 2번이죠. 죄송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기 저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자기 저항이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뮤 S분의 L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서,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저항에 관련된 내용은 자기 저항의 단위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저항은 암페어 턴 퍼 웨버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기 저항은 뭐에 비례하더라? L에 비례한다. 즉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한다? 뮤 투자연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뮤는 뮤 제로 뮤 S분의 1이기 때문에 비투자율에도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1번부터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살펴볼까요? 자기 회로의 단면적이 뭐한다? 반비례가 되는 거죠. 비투자율에도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비투자율에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다 틀렸죠. 즉 2번 답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전기력선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기존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문제에서는 전기력선 방정식에 대한 값만, 즉 요런 내용들의 패턴만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아예 등전이선의 무슨 값도 계산해라, 반지름까지 계산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전이선 방정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 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가 등전에서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r제곱. 즉 r이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전이선의 반지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좌표가 3,4가 주어졌기 때문에 3,4를 갖다가 지나가는 점으로 따져본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뭐가 된다? r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r 값은 얼마가 나온다? 5m가 나온다. 즉 등전이선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m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까지, 등전에서 반지름까지는 계산해 봤으니까요. 우리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력선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전기력선 방정식은 자, V가 X제곱에 Y제곱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전이경도 E는 어떻게 계산된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라운드 X에 라운드 I에다가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 J에다가 플러스 라운드 G에다가 라운드 K라고 쓰시고 이때 V 값이 얼마가 주어지는 거예요?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으로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자,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x에 대한, y에 대한, z에 대한 값은 미분해 주시고 나머지 값은 무슨 값을 취한다? 상수 값을 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2x의 i 값에 플러스 2y의 i 값으로 이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력선 방정식에서는 2x분의 dx. 자, 요거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전기의 세기가 얼마 나옵니까? 자, 최종적으로 전기의 세기가 마이너스 2x의 i에 마이너스 2y의 j값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전기력선 방정식은 dx분의 d, 2x분의 dx, 그다음에 얘는 2y분의 dy, 또 2z분의 dz에서 지금 여기상 이 문제상에서는 Z축의 좌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Z축은 지워버리고 문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는 dx 마이너스 2y의 dy가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기력선 방정식은 우리가 2x의 dx 그 다음에 2y의 dy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제를 푸시게 되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얘를 갖다 양변을 갖다 적분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네,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로그 y의 로그 x 플러스 c 값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 이 없어지는 거죠. 문제를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어떤 꼴이 나오냐면 y는 c x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 값을 얼마 집어넣는 거 4 집어넣고 x 값에다가 3 집어넣어서 문제 푸시면 자, y는 어떻게 돼요? cx라는 값에서 y는 cx라는 값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그죠? 문제 풀어주시게 되면 얘는 c 값은 뭐가 나오냐면 얘는 x분의 y꼴로 나타내서 x가 얼마예요? 3,4 즉 3, 4가 나오니까
y는 뭐가 된다? 3분의 4의 x꼴로 문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문제상에서는 지금 3번으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반지름이 뭐가 돼요? 5가 되니까 얘를 갖다 또 뭘로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x가 4분의 3의 y꼴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일단 몇 번이 된다? 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너무 지금 복잡해요. 사실 풀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거 잠깐 지울까요? 자,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거로 갖다가 전개나 전이나 부호가 동일하면 y는 무슨 값으로? kx 또는 뭐 cx 요꼴로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두 번째 부호가 반대가 되면 y는 x분의 k꼴 또는 x분의 c꼴 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으면 쉽게 푸는 방법으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문제는 반드시 뭐가 주어질 때? 좌표가 주어질 때. 좌표가 주어질 때는 이렇게 풀자라는 거죠. 그러면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호가 동일한 겁니다. 그럼 어떤 걸로 문제를 풀 수 있다? y는 우리가 cx 또는 kx 걸로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c 값을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c는 x분의 y입니다. 즉 3분의 4가 되기 때문에 넣고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은 몇 번입니까?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동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 I는 뭐라고 그랬냐면 T분의 Q라고 그랬고 이때 T분의 Q라는 건 뭐냐면 전자의 개수 곱하기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으로 계산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시간 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초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보시면 얘는 뭐가 된다? I는 Q 값으로 뭐다? N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Q는 뭐다? N2 값으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Q라는 애는 N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전자의 개수 N은 뭐가 된다? 2분의 Q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 Q가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얘가 50 쿨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I 값이 뭐가 되는 거기? 50A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즉 우리가 이때 N 곱하기 2 값이 자체가 전부 다 뭐다? 얘는 50 쿨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가 얼마예요? 50 이렇게 해서 개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답이 몇 번입니까? 31.21 31.21이요? 네, 31.21 곱하기 10의 19승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4번, 3번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고요. 자,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예요? 단위 시간당 이 개념을 좀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전류 I는 T분의 Q, 즉 Q라는 값은 N 곱하기 2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4번 문제도 그다지 좀 계산 과정만 계산기가 다 해주겠지만 계산 과정만 좀 복잡할 뿐이지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란 거 알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에 대한 범위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M과 상호 인덕턴스 L1과 L2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L1, L2에 대해서 작용하는 상호 인덕턴스 값은 M은
K의 루트 L1, L2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때 K 값은 루트 L1, L2분의 M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가 0일 때는, 자, K가 0일 때는 두 개의 코일 L1과 L2가 자기적인 결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자기적인 결합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상호 인덕턴스 M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K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결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 완전 결합이란 얘기는 누설 자속이 존재하지 않아서 L1과 L2에 만든 자속이 서로가 완벽하게 쇄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K에 대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답 몇 번이 답입니까?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평행판 커패시터 평행판 콘덴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면적이 S이고 급한 간의 거리가 Dm인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입실은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 용량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판 콘덴서,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뭐가 된다? 입실론 D분의 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에다가 D분의 S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어디에 나와 있나 보자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얘는 6번 답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반자성체의 비투자율 값이 묘할 값이 범위가 얼만큼이냐 그랬죠? 일반적으로 반자성체, 즉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자성체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강자성체가 있다. 두 번째는 상자성체가 있다. 세 번째는 반자성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뮤 R 값이, 즉 비투자율 값이 뭐보다 1보다 무진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자성체는 그냥 크다. 얘는 뭐가 된다? 1보다는 작다라는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와율에 관련돼서 카이 값으로 살 수 있는데 얘는 뭐가 된다? 0보다 큰 거고요. 얘는 0보다 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얘는 0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따졌을 때 7번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뮤R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된 거니까 7번 답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면서 하나 더 추가해서 공부하실 때, 추가로 공부하실 때 자성체 종류에 관련돼서 각각의 몇 종류씩만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공부하실 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A미터인 무한정 원통형 도체가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원통형 도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원통형 도체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전류가 균일하게 작용합니다. 자, 균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자는 거죠. 자, 이때 내부에서 거리가 우리가 R1이라고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표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 즉 표면까지의 거리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얘기하는 거죠. 즉 이때 이 원통형 도체 반지름이 A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까지 작용하는데, 즉 거리를 얘를 R2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신다면, 자, 원통형 도체에서
도체에 작용하는 자개는 자, H는 우선 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부의 값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얘는 2파이 A 제곱에다가 I 곱하기 뭐다? R 원값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내부란 애는 결과적으로 어떤 애예요? 얘는 R 값이 뭐보다 작은 애? A보다 작은 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 표면까지는 2파이 A분의 I 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걸 반지름으로 표시한다면 반지름 R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A하고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의 경우는 얘는 뭐가 돼요? 2파이 R분의 I가 되는 거죠. 이때 R2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무슨 관계였어요? 얘는 R이 A보다 클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비례관계로 따져보신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H 값이 뭐에 비례하더라? 반지름 R, 즉, 작용하는 공간까지 자기를 의미할 때 거리까지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거리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H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시면 네, 잠시만요. 자,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만약에 여기까지가 표면, 도체 표면의 반지름, 즉 이때 무한장 원통형 도체의 반지름이라 표시한다면 자, 이거 거리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자기의 h라고 보겠습니다. 내부에서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의 비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얘가 쭉 이래서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표면일 때는 값이 스테이한 거죠. 그다음에 외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 반비례해서 감소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패턴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8번답 몇 번이 됩니까? 원의 내부에서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내부에서는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8번답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실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포아송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포아송 방정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선 포아송 방정식을 보기에 앞서서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을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보자? 정전계에서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미분형 몇 개 있었나요? 공식 3가지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값 하나, 또 다이버전스 D는 로우다 라고 표시했었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뭐다? 로우다 라고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자, 매질이 주어진다. 얘는 뭐예요? 매질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유전율이 주어지는 경우가 유전율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죠.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떤 경우예요? 유전율이 주어지면서 전이가 주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나온 애를 얘를 뭐라 표현했다? 포아송 방정식이라고 그랬고요. 요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얘를
최적 전화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푸아송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어떤 표면이 있는 상태에서 도체 표면에서 어떤 요만한 도체의 표면에서 전개가 작용할 건데 이때 전개는 어느 방향으로? 항상 수직 방향으로, 즉 법선 벡터의 방향으로 뭐한다?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법선 방향을 갖는다. 즉 E는 법선 방향을 갖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럼 이때 접선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체 표면에서 항상 접선 방향으로 만든다. 법선 방향으로 갖는다. 즉 직각 방향, 수직 방향으로 갖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푸아송 방정식에서 요 값이 라플라시안 부호가 0이죠. 그럼 0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최적 전화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전화가 0일 때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라플라시안 방정식은 전극이나 도체 형태 관계없이 최적 전화 밀도가 0인, 즉 0인 점에서 모두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3번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시되는 값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얘를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은 얼마일 때? 최적 전화가 0일 때 작용한다. 그리고 4번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다? 비선형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비선형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얘는 비선형이 아니라 선형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9번에 1번, 2번, 3번이 다 맞기 때문에 4번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 안 되면 이거는 하나를 문제 자체를 통째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이 4인 유전체 분극률은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분극의 색이 P에서 분극의 색이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2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이때 D 값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R의 2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이 값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묶어볼까요? 입실론 제로를 묶어주시면 얘는 입실론 R-1에다가 2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의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R-1 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했습니까? 얘를 분극율 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때 카이라는 애는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자, 얘를 넘겨볼까요? 입실론 제로에 카이는 뭐가 된다? 입실론 R-1이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입실론 제로 분의 x, 카이 값을 우리가 보다 카이의 즉 b 분극률이다라고 표시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극률,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인가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값을 대입해 보시면 자, 얘는 뭐예요? 입실론 R에다가 뭐가 됩니까? 얘는 4-1이니까 얘는 3 입실론 제로, 즉 몇 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얘는 3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0번 답 2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공기 중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의 자속 밀도는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자, 핵심 포인트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즉 무한 직선 전류의 자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 도선의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에 몇 미터? R미터의 거리가 있다고 하면 이 점에 작용하는 자개 H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때 H는
2 파이 r분의 i 앙페르의 주의적분의 법칙에 의해서 2 파이 r분의 i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슨 값인 겁니까? 자손 밀도 값입니다. 그럼 자손 밀도 B라는 애는 어떻게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뮤 제로 H 값을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B라는 애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2 파이 r분의 i 곱하기 뭐다? 뮤 제로 값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 파이 곱하기 r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될 것이고요. 전류 몇 암페어? 10암페어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얘네 둘이 약분되겠네요. 얘도 약분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의 B 값은 얼마가 나오겠는가 라고 할 수 있나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 미터 제곱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번 몇 번의 답입니까? 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좀 지울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얘는 환상,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림에서 N은 1000톤이라고 되어 있고요. L은 100cm, 이때 L이라는 건 자루의 길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자루의 단면적이 10제곱cm인 환상철심에서 전류가 10A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축적되는 자개 에너지. 자, 그러면 축적되는 자개 에너지는, 자, 우선 요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최종적으로 구할 거니까 W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Li 제곱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I 값은 주어졌으니까 L 값을 구해봐라. 실제 12번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L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L 구해볼게요. 자, 우선 환상철심에 대해서 기자력 F는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NI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RM의 파이 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 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자기저항 RM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뮤 S의 L 값이 되는 거. 뮤 S분의 L 값이 되니까 얘는 암페어 턴 퍼 웨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L은 I분의 M 파이가 될 거니까, 자, 이 값은, 자, 다 대입해서 집어넣어 보시면 얼마 됩니까? L분의 뮤 S의 N 제곱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 값은 어떻게도 쓰실 수가 있어요? Rn분의 N 제곱값으로 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이용할 거다? L은 L분의 뮤 S의 N제곱을 이용할 거니까요.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써주시면 L분의 뮤 제로 B2자 뮤 R 곱하기 S 곱하기 N 제곱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값부터 대입해서 L 값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자, B2자는 얼마 주어졌나요? 얘는 100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S 값은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값이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 항상 단위 환산 주의하셔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0의 제곱입니다. 요거 L이 얼마예요? L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봐 주시면 요거 얼마 나오냐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헬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예요? W는 2분의 1 Li 제곱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자, 전류 I값 알까 얼마였습니까? 12A니까 10의 무슨 값? 제곱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 두 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없어지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까 2파이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2파이 줄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13번 문제, 만약에 2020년 1회 때 13번 문제 받아보시고 문제 푸신 분들은 진짜 한숨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 뭐 딱 보면은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얘는 뭐예요? 스톡스의 정리부터 발산의 정리 다 꺼내들어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풀어드리긴 할 건데요. 권장사항은 아예 13번 문제는 통째로 문제를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L은 뭐가 됩니까? I분의 N파이로. 일단 얘는 맞는 답입니다. 그러면 일단 두 번째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속이라는 자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2번 문제. 자, 얘는 d 파이 값은 무슨 값으로 b 곱하기 s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자, 파이 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파이는 인테그랄 s의 b 곱하기 s 값을 d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때 s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변화량 ds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자 무슨 값인 거예요? 면적분에 대한 값인 거죠. 그럼 우리 면적분을 최저적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v에다가 다이버전스 b의 d v 값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면적분으로 뭘 바꿔준 거예요? 최저적분을 바꿔줬으니까 여기서 적용된 건 뭐다? 가우스의 발산의 정리를 적용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 내용을 뭘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요걸 갖다가 지금 문제가 뭐가 주어졌냐면 A라는 게 주어졌어요. 지금 벡터 포텐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벡터 포텐셜을 주어진 값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 얘를 갖다가 뭐가 된다? 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컬 A의 D S 값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면적분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선적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C에다가 A D L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적용된 내용은 뭡니까? 자, 여기서 적용되는 내용은 스톡스의 정리입니다. 즉 선적분을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L 값을 구해보시면 L은 i분의 n에다가 무슨 값이니까? 파이 값이니까. 자, 파이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이 대신에 최종적으로 요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c에다가 a 다트 i분의 n에다가 곱하기 인테그랄 회로에 대한 적분을 취한 거니까 폐경로에다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서 답을 봤더니 답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붙여요? 제곱을 한번 붙여주고 제곱 붙여줬으니까 나눠줘야겠죠. 이 안에다가 i를 한번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답의 근사값을 맞추기 위해서 i 제곱에 자, 일단 지금 여기 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n 값을 얼마로 맞춰준 거예요? 얘는 1 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L 값은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뭐가 되는 거예요? C에다가 A 다트 곱하기 I, D, L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봤더니 문제에서 답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기에서는 전류 밀도의 값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류 밀도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단면적 S분의 I 값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때 I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I 곱하기 S 값을 넣어보자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적분에 대한 값이니까 이 값을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I 제곱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뭐가 되는 겁니까? A 곱하기 자 여기서 I 값 전류 밀도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갖다가 쓰실 때 단면적에 대한 내용도 하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때 적분교를 하나 더 집어넣으셔야겠죠. 뭐가 되는 거? S에 대한 적분을 한 번 더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뭐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I에다가 D, L 값에다가 D, S 값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L이고요. S니까 얘는 이걸 통합시키면 뭐가 될 수 있냐면 V라고 해서 최적 적분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D, V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얘는 I 제곱분의 1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V에다가 A 곱하기 I의 D
v 값으로 쓰시니까 이 값이 어디에 있어요? 2번에 문제 나오는 유형과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13번에 2번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2번까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L 값이 I 제곱분의 인테그랄 A의 V에 대한 적분이니까 I 곱하기 전리미터 곱하기 dV인데 4번에는 뭐가 됐어요? 얘는 제곱인데 얘는 I예요. 그럼 일단 얘가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가지 비교해 본다면.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번도 한번 일단 풀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떤 공식으로 풀 거냐면 W는 2분의 1 Li 제곱값으로 풀 것이고요. 이때 W 값을 자기 에너지의 값으로 표시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인테그랄 V의 B 곱하기 H의 dV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없어지니까 L 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넘기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L은 I 제곱의 인테그랄 V 값에 B 곱하기 H의 dV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정리해보니까 아닌 거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구하셨어도 요거 두 가지에 대한 내용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시험 당일 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냐? 참 이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아, L은 I분의 N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L은 I 제곱분의 인테그랄 V의 A 곱하기 전리미터 I의 dV라고 하시는 거 요거 수식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요 수식도 하나 기억하셔서 1, 2, 3번의 수식이 다 뭐다?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안 쓸 거예요, 우리.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20도씨에서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02인 니크롬선의 저항값이 100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온도가 60도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0도씨에서 60도로 온도를 상승시키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저항 RT란에는 20도씨의 저항 RT에다가 1 플러스 알파 20 곱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델타 T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로 보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온도 변화 후 저항값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20도씨 저항이죠. 초기 저항값입니다. 초기. 즉 온도 변화 전에 온도 변화 전에 저항값.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온도 계수. 예, 여기서 이렇게 쓴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RT. 그죠? 얘는 그러니까 T도씨의 때 초기 값의 온도 계수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온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 온도 마이너스 처음 온도 값으로 문제를 계속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RT 값은 처음 값 얼마예요? 얘가 100옴이죠. 100옴에 1 플러스 0.002에다가 자, 온도 변화가 얼마큼 된 거예요? 60 마이너스 20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보면 얼마 나오느냐? 얘는 108옴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도 몇 번이다? 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죄송합니다.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얼마나 했어요? 2V 또는 2V per 메타. 그 다음에 암페어 per 메타 값이 나왔다 그랬죠? 자,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P, 즉 와트 per 메타, 즉 다이면이었던 작용하는 전력, 즉 포인팅 벡터를 구해라. 자, 포인팅 벡터 P는 어떻게 생긴다? 2 곱하기 H 값으로 그냥 크기 값 두 개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몇 번이 답입니까? 답은 3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건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6번 갑니다.
자, 16번 평등 자개 내에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전자의 운동으로 맞게 설명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자, 이때 전자의 운동에 관련된 건 뭡니까? 로렌츠의 힘, 로렌츠 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로렌츠 포스를 계산할 때 이 전자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랬고요. 이때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값이다? 네, 얘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서로 같을 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Q, V, B의 값과 R제곱의 MV 값이 서로 된다. 같아야 될 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때 전자의 속도 값은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의 속도는 요걸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V, 잠깐만요. 예, 이거 먼저 틀렸죠. 예. R이 제곱이 아니라 R분의 V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V와 무슨 값으로 V 값을 서로 약분시키면 V가 살아남으면서 V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V는 N분의 Q, B, R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건 이 뭐예요? 반지름 R 값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즉,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전자 궤적의 반지름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반지름 R은 뭐가 됩니까? 넘어가면 얘는 V, M의 Q, B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반지름을 물어보는 내용이 은근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름과 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따져볼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 R은 속도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되네요. 이번에 뭐에 대한 내용? 각속도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각속도, 즉 각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각주파수 오메가는 자, 각주파수 오메가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요거부터 생각을 할게요. 자, 속도 V는 얼마가 나옵니까? 오메가 곱하기 반지름 R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오메가 값은 뭐가 됩니까? 얘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메가는 어떻게 쓸 수 있다? V 값에다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R만 이렇게 집어넣어주니까 두 개가 약분되니까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얘는 M분의 Q, B 값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다지 각속도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볼 수가 있냐면 이때의 주파수를 물어봅니다. 자, 주파수란에는 오메가 값이 뭐니까 2파이 F가 되니까 이때 F는 자, 넘어가면 되는 거죠. 2파이 M에다가 Q 이 값으로 쓸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자, 주파수가 나왔으니까 주기 T에 관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주기 T는 F분의 1 값이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2분의 2파이 M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물어보는 내용도 이렇게 이거 외우기가 좀 까다롭고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를 통해서 그냥 쭉씩씩 유도하는 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포기해라 안 해라 말할 수 없는 게 요 근래 몇 년도 2017년부터 뭐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문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 비중 로렌츠 포스의 비중이 많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답 몇 번입니까?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맞는 말이죠. 이때 반지름은 전자의 회전 속도에 뭐한다? 비례한다. 원심력은 전자의 속도에 뭐한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되는 거죠. 구심력은 자기의 세기에
반비례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뮤 h가 될 것이니까 자, 둘 다 뭐가 돼? 반비례가 아니라는 거. 원룸동원은 반지름이 자기 해석이 비례한다. 아니죠. 답 몇 번입니까? 16번 답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평행판, 무한 평행판 도체 사이에 즉 작용하는 전개를 계산하셔서 전이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시그마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지금 면전화 밀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면전화 밀도 당연히 다 아시죠? 쿨럼퍼 미터 제곱. 자, 이때 우리 요거 플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는 다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나갈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애죠.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이쪽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애는 전부 다 뭐예요? 방향이 똑같고 상쇄가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안에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안에만 존재하면 실제 안의 값에 한 면에 대한 전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2 입실론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즉, 요 하나에 대한 값은 뭐가 돼요? 2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있으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2 입실론 제로 시그마 곱하기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라는 거. 즉, 두 개의 평판 사이에 작용한 전개는 가운데서만 존재할 것이고 이 두 배의 값, 얘하고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두체가 전의 값을 계산하였으니까 전의 V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얘는 2 곱하기 D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대신 뭐 집어넣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 곱하기 D라고 해서 문제를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얘는 얼마가 된다?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고요. 시그마 값 얼마 나왔습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4 곱하기 D 값이 얼마가 됩니까? D 값은 3 해서 문제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온다? 1.36 곱하기 10의 12승 볼트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7번 답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18번입니다. 자, 18번 말이 굉장히 길고요. 그림도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 잘 읽어보면 일단 뭐가 존재한다? 자석 밀도가 존재하는 평등 자기가 놓여 있습니다. 아, 일단 B값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 L미터인 도체가 Vm/s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아, Vm/s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도체 AB에 의해 유도되는 기전력 크기 구하고 이때 폐회로 내의 경로를 계산해봐라 이 말인 거죠. 아, 이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방향도 한번 계산해보고 모두 계산해봐라. 크기도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E는 V, B, L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자, 이 값은 문제에서 값이 지금 주 어디예요?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세타 값이 뭐가 된다? 얘는 90도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V, B, L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답은 3번과 4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장이 어느 방향이에요? 자장은 위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자장이 위의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도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면 실제로 어디 방향이에요? 얘가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편면 세워져 있다면 얘가 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기전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보시면 여기서 요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 A에서 B의 방향으로 움직여진다는 얘기는 또 B에서 어느 방향? C의 방향으로 움직여질 것이고 저항에 관련된 방향으로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요게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즉 C에서 어느 방향으로? D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답을 계산해 보시면 8번 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전류의 방향은 C에서 D로 만들어진다.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차근차근만 풀어보시면 문제 쉽게 푸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 이 문제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동심 구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수식으로 기억하자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19번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참고 삼아 이거 하나 더 기억하시죠. 이거 문제 기억할 때 보통 어떤 거 유형 기억하자 그랬습니까? A가 B가 전부 다 몇 배? N배가 되면 이때 C는 몇 배가 되냐? 마찬가지 몇 배가 된다? N배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19번 문제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뭐에 작용하는 문제입니까? 어떤 경계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경계면에 전개가 작용했을 때, 즉 경계면의 전개가 어떻게 수평 입사하거나 수직 입사하거나 작용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에서 가장 핵심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전개가 어떻게 된다? 경계면에 수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에 대한 값이 실제로 크기에 대한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자, 크기가 즉 입실론 1과 입실론 2에 대한 어느 게 크냐 작냐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는 뭐로 생각하자? 일반적으로 그냥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자, 얘는 수직 입사하는 경우 자, 수직 입사하는 경우 F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수직 입사할 때는 F2 F1으로 쓸 수 있으면서 얘는 2분의 1에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에 무슨 값으로? D 제곱값으로. 자, 단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뉴턴 퍼 미터 제곱값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으로 나타내는 경우. 자, 이때 F는 F1-F2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에 입실론 1- 입실론 2에 2 제곱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얘기는 얘는 뭐 어떤 방향이에요? 법선 방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평으로 입사한다는 얘기는 얘는 접선 방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선 방향일 때는 무슨 값만 D만 연속이 되는 거고요. 접선 방향일 때는 무슨 값만 2만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D만 연속이니까 D에 관련된 2만 연속이니까 2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다 E 값으로 D 값으로 주어졌지만 그죠? 그럼 뭐예요? 입실론 2가 앞에 나와 있고 입실론 1이 뒤에 나와 있으면서 빼는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답 몇 번이 됩니까? 얘는 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회 문제도 생각보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됩니까? 좀 계산 문제가 은근히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보였습니다. 계산 문제와 좀 공식을 물은 문제가 반반 나왔기 때문에 실제 시간 풀어
풀어보시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문제 유형은 거의 좀 난이도는 계산 과정만 좀 오래 걸렸지 난이도는 좀 쉽지 않았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1회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